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자, 월요일이 시작된 아침입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또 대박나는 멋진 한 주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금주 시장을 보는 뷰 잠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짧은 골디락스의 도래이다. 네, 이 골디락스 참 오랜만에 들어본 단어이죠. 저희가 최근 3개월 동안 이 골디락스가 사라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 처했는데 어떤 짧은 단기간의 골디락스가 올 수도 있다. 이게 이번 주 시장을 보는 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등의 강도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올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3316에서 2901까지 약 14%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강도가 보통 30에서 50% 일어나는데 저는 맥스한 50%본 거죠. 네, 여기서 플러스 7% 정도 올라간 3150이 이번 장의 맥스 정도이다, 천장 정도이다, 이렇게 보고 플레이를 하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올라올 때까지 존버 전략을 쓰든 아니면 뭔가 좀 애드업을 하든 전략이 필요한데요. 내일 하루에 또 많이 한꺼번에 반영됐을 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도 있고 또 너무 빨리 반영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일단은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키며 거기에 에드업을 하는 전략을 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네요. 신규 종목을 찾아 헤매기보다는 기존 종목 중에서 갈 것 같은 반등이 강할 건 종목에 에드업을 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네, 금주 시장의 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일단 모든 경제 지표들이 자신들의 단기 천정을 확인한 것 같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단기 천정을 어느 정도 다들 경제 지표들이 확인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리와 환율, 그리고 원자재 가격까지 일단은 단기 고점을 확인한 양상이다. 이에 스트레스를 받아온 주식시장도 조금은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여타 실물경제지표 역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보다는 정점 통과 가능성을 미약하나마 내비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발표된 미 생산물가지수는 헤드라인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는 거죠. 식품, 에너지, 유통비용을 제외한 근원지수의 경우 전월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4%를 크게 하회한 수치죠. 네, PPI와 CPI의 어떤 간격이 벌어지는데 이 또한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나서고 있다. 네, 각국 정부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물류난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계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요. 네, 미국 정부가 이제 대표적으로 LA 롱비치 항구에 대해서 24시간 가동, 7일 동안 지속적으로 열어놓을 수 있게 어떤 만발의 진부 태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연말 물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항구가 막힌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일단은 멕시코 국경도 열어주고, 이 노동자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타 타 국가 역시 이 유인에 어느 정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문제 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공급 문제 해결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는 초창기이다. 이럴 때가 주식 반등이 제일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상 무엇이든지 초창기에 반영이 많이 됩니다. 이미 다 확인할 때는 그때는 팔아야죠. 이런 면에서 각국 정부가 나서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반등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런 좋은 모멘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은 골디락스가 그 다음 단계에 이어질 것이다. 골디락스, 네, 돈도 많이 풀리고 적절하게 염도도 맛있고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기업 실적도 좋고 자금 여력이나 경제 상황이 살짝 유리하게 돌아서서 주식하기 참 좋은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대신 이 골디락스의 조건이 짧은 골디락스라는 거죠. 긴 골디락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물가와 저성장의 특징을 지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적정한 수준의 물가와 경기 회복세가 병행되는 골디락스 기대감이 부상될 수 있다. 아직 그 신호가
불분명하지만 증시 후 순환적 사이클을 고려할 시 차기 행보는 이를 대비해야 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네, 이 짧은 골디락스의 투자 전략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준비가 좀 필요하다. 공급단의 편목 현상이 이전보다 완화되고 소비자들의 이연 수구가 완벽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경우 재고 축적 과정은 앞으로 더 진행될 확률이 높다. 네, 그동안 재고를 많이 줄여왔는데 이제는 재고를 축적해야 돼요. 재고를 축적하면은 공장을 돌려야 되죠. 네, 다시 산업 생산이 올라가고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되고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국내 수출 제조업체의 실적 모멘텀 또한 이에 따라 상승 기류로 이어나갈 것이다. 네. 우리나라 중간 제조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여기는 뭐가 생각납니까? 언뜻? 네, 의류, 반도체, 철강, 화학 이런 사이클컬 업체들이 다시 생각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네. 향후 투자자들의 업종 선호도 이것을 반영해서 투자 전략에 임해야 할 것이 당연한 이치죠. 그렇죠? 네. 재고 축적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나름대로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재고 비축과 설비 투자에 그 다음에 나설 것이라고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이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네, 다시 한번 방점을 찍어주고 있는데요. 당분간 비용 인프레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어느 정도 커질 것입니다. 미국 PPI와 CPI 스프레드는 올 쇼크 이후에 최대인데 이는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상승이 조만간 소비재에 전가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죠? PPI는 낮고 CPI가 올라가는 건데 결국은 기업들이 이걸 자기가 만든 제품의 가격 전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가격들이 전가가 된다면 기업들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 선순환 사이클의 첫 단계일 수도 있다. 이럴 때가 주가 상승이 클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꼭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CPI와 PPI 차이가 있어서 다음에 PPI가 간격을 좁히는 것은 기업들이 쇼티지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라고 판단해서 재고를 쌓고 그 다음에 투자를 더 늘리기 때문이다. 두 가지 더 나눴습니다. 재고를 쌓고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주 대만 TSMC가 일본의 자동차 반대체용 22에서 25나노 팩 건설을 발표한 거죠. 그렇죠? 투자를 하는 거죠. 네. 팬데믹 3년차 기업들의 선택은 재고 비축과 설비 투자가 될 것이다.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본 펀드멘탈이 이러한 것들을 깔고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이번 주 유망 업종 및 기업을 한번 보죠. 제가 지난번에 토요일에 만났는데 10종목을 이야기했는데 그거 이외에도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중복될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가 확실히 늘어죠. 현대 메타버스는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네,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컨텐츠, 플랫폼 이 네 개가 사박자를 이루면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이죠. 이럴 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이때가 주가 상승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 가면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은 일단 리딩으로 메타버스가 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 업종인데요. 국내 자동차는 여타 업종보다 병목 현상을 더 일찍 경험을 했죠. 시간당 생산 재개도 먼저 실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상 생산 재개도 실제 주요 부품 수급의 개선 시료가 확인되고 주가 또한 피어 그룹 대비 낮기 때문에 리레이팅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다. 네, 며칠 오르다가 또 한 이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 주가 자동차 업종이 추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반반인데요. 만약에 자동차보다 더 멋진 업종, 더 매력적인 업종이 있다면 자동차는 오르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조금씩은 상승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팔 필요는 없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당분간 존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입니다. 네, 오히려 자동차보다 반도체의 반등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했던 PC 출하량 증가율은 확실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1분기는 55% 증가했는데 YY로, 2분기는 13.2%, 3분기는 3.9%로 증가율이 낮아진 거죠. 네, 거기다 Y품 신제품 생산 차질 욕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걸로 반도체가 얻어 맞았는데, 그러다 지난주 금요일날 TSMC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죠. 네, 이건 호재입니다. 주중 초반에는 악재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다가 TSMC가 실적 발표를 계기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 10년물 명목금리가 1.6% 이하에 머물면서 급등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은 성장주인 동사와 같은 반도체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또한 저희들에게 또 관심을 가진 건 디즈니 상륙이죠. 네, 11월 2일 날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상륙합니다. 먼저 국내에 한국과 대만에 먼저 상륙하죠. 그 다음에 홍콩이 상륙합니다. 여기에 리오프닝에 관련된 영화, 음악, 공연 등 거리두기로 인해 타격을 입었던 업체들이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또 누리호, 나로호에서 또 저희가 우주선, 항공우주선을 비행체를 발사하는 그러한 큰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추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분들은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새로운 메타버스가 순환매로 돌아오고 있는데 수혜주 중에서 으뜸 리딩 기업이다. 다음 K 컨텐츠가 여전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여기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까지 들어온다면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상황인데 J 컨텐츠 또는 뉴, 그렇죠? 뉴도 좋아 보입니다. 다음에 바닥에서 올라온 카카오는 모든 악재가 반영이 됐습니다. 네, 15만원까지 일단 올라올 거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중에 쓰는 디스플레이용 공정 소재 부품인 블랭크 마스크를 새롭게 만들어서 국산화에 성공한 SNS텍. 네, 한번 오르다 최근 며칠간 조정을 받는데 추가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윗 코로나 수혜진 한세실업은 좀 더 가게 보입니다. 의류가 가장 현실성이 있죠. 네, 여행, 카지노보다는 의류가 더 실질적으로 눈에 보입니다. 또 계절이 바뀌고 연말이 올수록 의류 소비가 늘어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 줄로 요약을 한다면 골디락스의 토레이다. 단기 골디락스의 토레이다. 기업들은 생산을 늘릴 것이고 그리고 재고를 축적할 것이다.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바텀 찍고 어느 정도 상승하는 초기 단계이다. 이럴 때 주가 상승이 좋은 상황이고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고 있던 종목을 더욱더 심화 확대시키는 전략, 신규 종목을 추격해서 따라가기보다는 기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순환매로 돌아온 종목들에게 비중을 좀 더 심는 그러한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